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명제 이제 좀 해볼까? 우리 지난 시간에 통을 몇 번까지 했니? 6번. 6번까지 했어? 7번. 자, 명제의 역하고 대우라는 녀석에 대해서 공부 좀 할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건과 조건을 이어서 만드는 명제가 있다고 했었고 그 녀석 우리가 어떻게 읽었었지? P 해설표 Q 한 놈이 어떻게 읽어? P면 P면 Q이다라고 했어. 이때 P를 뭐라고 불렀니? 가정, Q는 결론 이렇게 불렀어. 그러면 역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냐? 반대. 반대의 뜻이겠지. 그래서 얘를 명제의 역을 한다라고 하는 건 순서를 바꿔서 Q이면 P다 이렇게 가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역의 관계라고 불러. 자, 그런데 잠깐만 칠판.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진리집합사의 관계가 P가 Q의 부분집합을 나눴었지. 그럼 이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다른 말로 바꾸면 Q의 여집합이 P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었고 그럼 이 Q의 여집합은 누구의 진리집합이야? Q의 여집합이면 누구의 진리집합이야? not Q. P의 여집합은 not P. 그러면 not Q면 not P다. 얘도 무조건 참이 된다는 말 이런 뜻인 거란 말이야. 이 녀석이 참이면 얘도 무조건 참이 된다 이런 뜻인 거라고.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얘를 이 명제의 대우 명제라고 불러. 그래서 여기가 not Q이면 not P이다라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네 둘 사이의 관계가 서로 대우 관계가 돼요. 그래서 P면 Q이다의 대우 명제를 찾아라 하면 not Q이면 not P이다 순서 바꾸고 각각 부정하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not Q면 not P이다의 역 명제를 찾으면 뭐가 되겠냐? not P이면 not Q이다가 되겠지. 그런데 잘 봐봐. 잠깐만 칠판. 얘하고 얘를 볼까? 얘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 순서 바꾸는데 각각 부정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 둘 사이의 관계도 똑같이 대우 관계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선생님 굳이 이런 걸 왜 배우나요? 우리가 오늘 대우 명제 증명이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거 배울 텐데 그것들 하는 데 있어서 이 역과 대우가 필요해요. 그럼 아까 이런 얘기 나왔었지. 야, 천재이면 악필이다. 그럼 그 말의 반대 역은 뭐가 되겠냐? 악필이면 천재이다. 그럼 생각을 해봐봐.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그 참이야 거짓이야? 자, 선생님이 얘기했었어. 진리집합 따지라고 했었어. 2의 배수, 4의 배수. 누가 더 큰지 다. 그러면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는 참이야 거짓이야? 그러면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는 참이란 얘기야. 다시 말하면 얘는 서로 참 거짓, 진리값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 다시 말하면 참 거짓, 거짓 참, 거짓 거짓이 다 가능해. 오케이?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얘기야. 근데 얘하고는 무조건 똑같아. 얘가 참이면 얘도 참.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 얘네 둘이는 무조건 같은 진리값을 가져. 그래서 여기서 명제의 대우는 명제의 대우 항상 같은 진리값을 갖는다.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짓을 하냐면 원래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을 좀 해야 돼. 근데 그 증명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얘를 대우명제로 바꿔서 증명하는 방법들을 배워. 그래서 우린 여기서 대우명제 증명법이라는 걸 좀 이따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대우명제라는 게 필요하더라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명제의 역과 대우라고 하는 이 녀석에서는 명제와 대우명제는 항상 같은 진리값이더라. 그게 아까 했었잖아. 봐봐.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같은 뜻이기를 뭐랬어? 진리집합사의 관계가? P가 Q의 부분집합일 때 얘가 참이었었지. 맞지? 그리고 우리는 집합에서 할 때
이 부분 집합 관계가 성립하면 순서 바꾸면서 각각 여집합시키면 또 포함 관계 성립한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맞아? 그리고 얘를 가지고 다시 명제로 바꾸면 not Q이면 not P라도 얘는 이 관계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참일 것이다. 그리고 얘네 둘 사이의 관계가 서로 배우 관계라서 참 거짓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린 여기서 뭔가를 좀 하나 할 건데 그게 뭐냐면 3단 논법이라는 걸 할 거예요. 3단 논법은 말만 조금 뭔가 대단히 복잡해 보일 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잠깐만 칠까? 자, 머리가 좋으면 수학을 잘한다가 참이야. 수학을 잘하면 공부를 잘한다 또 참이야. 그러면 머리가 좋으면 공부를 잘한다. 맞아? 틀려? 맞지? 그게 중간에 수학을 잘한다는 말로 연결돼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 그 녀석을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3단 논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P이면 Q이다가 참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not R이면 not Q이다도 참이래. 얘네 둘 다 참이야지. 그럼 그랬을 때 저 두 개의 명제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조건이 뭐예요? Q라는 녀석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봐봐. 이 명제가 참이면 무조건 참인 명제가 뭐랬지? 좀 전에 대우 명제라고 썼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을 순서를 바꾸면서 각각을 부정하라고 썼단 말인 거지. 그럼 얘는 무조건 뭐도 참이야? Q이면 R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Q가 이렇게 있으니까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이런 명제가 참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명제가 참이라는 걸 찾았지. 뭐 P면 Q이다도 알고 Q면 R이다도 알고 있었어. 그냥 P이면 R이다라고 하는 이런 명제가 머리가 좋으면 수학을 잘한다, 수학을 잘하면 공부를 잘한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면 공부를 잘할 거야. 뭐 이렇게. 오케이? 자, 선생님 저는 머리가 나빠요. 그럼 니네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서 엄마 나도 왜 머리가 나빠고 생각하면 돼. 나한테 선생님 저는 머리가 나쁜 거예요 같아요. 이런 거 하지 마요. 알겠어? 자, 근데 봐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한번 보자. 얘를 바꿔보자. 그 얘가 참이니까 무조건 또 뭐가 참이야? not Q이면 not P다가 참인 거지. 그러면 not Q가 있는 거니까 not R이면 not Q이다, not Q이면 not P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또 여기서 뭐가 참이야? not R이면 not P다. 그런데 칠판 얘들아 얘하고 무슨 관계예요? 대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걸 가지고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얘를 각각을 부정해서 순서만 반대로 해주면 대우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더라 이런 뜻인 거란 얘기야. 하나씩 P가 아니고 P가 뭐라 해야 되지? 뭐 말을 해. not P이면 R이다 대우 관계로 하는. 여기서 not P는 아니다 어디? 그러니까 하나가 not P이면 R이라고 됐을 때 똑같아. 얘네들을 순서를 바꿔. 그럼 not R이면 not P의 부정이다라고 쓰면 돼. 근데 얘가 어차피 P가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뭐 그냥 각각을 부정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원래 부정이 있었으면 그 부정의 부정은 다 자신인 거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됐니? 오케이? 저기 약간 나피면 Q이면 R이다 이런 것도요. 어디? 얘? 약간 그 예시를 다르게 해서 하면 나오는 최종이 꼭 앞에 낫이 다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그렇죠. 문제 따라 다른 거죠. 문제 만드는 그 주체 측의 공간인 거지.
주체 측이 어떻게 만들어졌에 따라서 낫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 얘를 처음 배우고 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진장 헷갈려해. 근데 오늘 이후로 딱 선생님한테 배우고 네 글자만 기억하면 절대로 안 헷갈릴 거야. 오케이? 웃으면 안 돼. 사자성어야. 알겠지? 근데 고대부터 내려오는 사자성어 아니고 내가 만든 사자성어니까. 불안해. 이게 웃긴데. 왜 웃기지? 처음 배우는데? 희한하네. 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왜 헷갈리냐면 얘를 그러니까 하나의 명제를 가지고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다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냐면 자 봐봐. P이면 Q이다가 1000이래.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내용들 다 써보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도 1000이더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이었단 말이야. 맞지? 그런데 여기서 뭔가 하나 더 추가할 거야.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말을 할 거고 또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이렇게 말하겠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 하나는 필요고 하나는 충분히 되겠다 이런 뜻인 거 아니겠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 P는 Q가 되기 위해서 충분하냐 혹은 다른 조건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야. 이게 말이 좀 헷갈리는 건데 자 P가 더 큰 집합이야 Q가 더 큰 집합이야? Q가 더 큰 집합이지. 그럼 P에 있는 애들은 Q가 무조건 될 수 있지. 그래서 P에 있는 애들은 Q가 되기에 충분하다라고 해서 얘를 충분 조건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원래 내용이. 그러면 Q하고 P 중에서 누가 더 큰 집합이라고? Q가 더 큰 집합인 거잖아. 그럼 Q 중에서 P를 골라내려면 새로운 조건이 더 있어야 되지. 새로운 조건도 필요해 라고 해서 걔를 필요 조건이라고 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좀 어려워. 헷갈려 나중에 가면.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자. 자, 네 글자야. 이렇게 네 글자 기억할 거야. 네, 얘가 무슨 뜻인지 이제 설명할게. 자, 우리 영어에서 보면 품사를 배우지. 그지? 주어라는 게 있잖아. 뭐가 주어지? 은는이가 앞에 붙어 있으면 주어야, 그지? 은는이가 앞에 붙은 녀석을 보통 주어라고 불러. 그래서 주어가 자, 줄 거야. 주면 충분 조건이고 받으면 필요 조건이다 이런 뜻이야. 그럼 주고 받는 대상이 뭐야? 화살표야. 오케이? 그럼 이제 생각하면 화살표를 딱 그렸을 때 화살표가 시작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잖아. 시작점에 있는 애들은 얘는 주는 애, 얘는 받는 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그럼 봐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그럼 충분 조건이면 준대 받는데 여기서 보면 준대, 그지? 누가? 주어가. 주어가 누가 여기서? P잖아. 그럼 P가 줄 거야. 뭐를 준다고? 주는 대상이 무조건 뭐라고? 화살표야. 그럼 누구한테 줘? Q한테 주겠다 라고 해서 아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인 거야. 그럼 반대로 봐봐. 필요 조건 나왔어. 필요 조건 나오면 준대 받는데 받아. 누가? 주어가. 여기서 주어가 누구야? Q잖아. 그럼 Q가 받아. 뭐를? 화살표를 받아. 누구한테? P한테. 그래서 얘가 참여인데 똑같은 결과 나온다는 뜻인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할 거야. 그럼 이 네 글자가 생각보다 이게 되게 강력해. 힘이. 봐봐요. 자, R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이랬어.
자, 무슨 조건이라고? 필요 조건이죠. 자, 필요 조건이면 주어 받아. 받는데, 그지? 누가? 주어. 여기선 주어가 누구야? 알. R이잖아. 그럼 R이 뭘 받아? 화살표. 화살표를 받아. 누구한테? 나트륨. 그럼 얘가 무조건 참인 명제라라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준 거야. 오케이? 이 네 글자만 기억해서 이 네 글자를 활용할 수 있으면 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절대로 안 해. 그럼 봐봐. S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자, 그럼 충분 조건 나왔어. 주어 받아. 주어요. 준대. 누가? 주어. 주어가 누구야 여기서? S가. S가 주어야. S가 줄 거야. 누구한테? R한테 뭐를? 화살표를. 얘가 찾는 명제야. 그럼 얘를 찾으면 S는 R의 부분집합. 그럼 R의 여집합은 또 S 여집합의 부분집합. 그럼 not R이면 not S도 참.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다 한 세트로 같이 움직이면 된다는 뜻이야. 그럼 명제는 끝난 거야. 얘네들만 한 세트로 같이 움직이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충분 조건 나오냐 필요 조건 나오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참인 명제 만들고 그 참인 명제를 가지고 진리합 사이의 관계 그다음 대응 명제까지 찾으면 그러면 여기서는 다 끝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봐봐요. 우리 교재 80페이지 개념원리 80페이지에 69번 문제라고. 자, 80페이지 일단 책들 피세요. 문제가 길어서 니네가 읽고 따라오셔야 돼. 개념원리 80페이지 69번. 자, 일단 선생님 문제 천천히 읽어간다. 잘 봐봐. 조건 PQRST에 대하여 일단 여기까지 그렇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자, 필요 조건 나왔어. 저 받아. 누가? 주어가 누군데? P가 받아. 누구한테? Q한테 받아. 일단 얘가 참인 명제란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간다.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자, 그럼 필요 조건 나왔어. 주어 받아. 누가? Q가 받아. 누구한테? R한테. 자, 그 다음 R은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충분 조건 나오면 주어 받아. 누가? R이 누구한테 줘? S한테 준대. 그 다음에 not R은 not T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그럼 여기서 어떤 명제가 참이야? 자, 충분 조건 나왔어. 그럼 줘 받아. 누가? 주어가 누군데 여기서 지금? not R이 누구한테 줘? not T한테 줄 거야. 자, T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자, 그러면 누가? 주어야. T가 주어야. 근데 얘는 주어 받아. 받아. T가 받아. 누구한테? P한테. 오케이? 그럼 이 다음에 답을 구하는 건 나중이고 여기까지 봤어. 그러면 일단 연결할 수 있는 거 다 연결하잖아. 잘 봐봐. 지금 여기 P가 있고 여기도 P가 있지. 근데 여기가 P가 결론이고 여기가 P가 가정인 거잖아. 그러니까 연결시키면 Q이면 P이다, P이면 T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 이게 이제 3번 논법인 거야. 근데 얘를 순서를 다 바꿔 어떻게 해? 부정해서 not T이면 not P이다, not P이면 not Q이다. 그럼 봐봐. 여기서 우리가 진리합 사이 관계를 따지면 Q가 P의 부분집합이고 P는 T의 부분집합이다 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맞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보니까 여기 RQ, RS가 있어. 그러면 R은 Q의 부분집합이네. 근데 R은 또 S의 부분집합이기도 하네. 맞지? 그럼 잘 봐봐. 지금 R이 Q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다가 R이
Q의 부분집합이더라 이렇게까지 쓸 수 있다는 뜻이야. 지금 다 연결되는 거야. 지금 R, Q, P, T 그지? 그런 다음에 또 봐. 자 여기 보자. not R이면 not T래. 근데 이거 부정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 대우로 바꾸면 T이면 아니다. 그러면 T는 누구의 부분집합이야? R. 그럼 T가 또 R의 부분집합 이런 쉣. 자 봐. T가 R의 부분집합, R은 Q의 부분집합, Q는 P의 부분집합, P는 다시 T의 제일 작은 놈이 T인데 제일 큰 놈도 T야. 무슨 뜻이야? 다 같거든. T랑 R이랑 Q랑 P랑 다 같은 집합이다 이런 뜻이야. 그럼 뭐만 빼놓고? S만 빼놓고. 근데 S를 보니까 S는 R이 S의 부분집합인 거잖아. 그럼 여기는 싹 다 S의 부분집합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69번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이제 문제 다 풀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가 해석. 이게 해석이 되잖아. 그럼 그 뒤에 문제가 뭘 구하라가 나오든 다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게 해석만 되면. 아시겠니?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돼? R이기 위한 뭘 구하래? 뭐라고? 필요 충분 조건이 뭐라고? 네. 필요 충분 조건의 개수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다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봐봐. 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어. 그러면 봐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도 되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도 된다 이 뜻이야. 그럼 필요 조건 되면 무슨 뜻이야? 어떤 명제가 차이야? 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어. 그럼 필요 조건이면 주어 받아. 누가? 주어가 누군데? P가 그럼 누구한테? Q한테 받을 거잖아. 근데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저요. 그럼 줄 거잖아. 누가? P가 Q한테 주겠다 이 뜻인 거잖아. 그럼 얘는 Q가 P의 부분집합이고 얘는 P가 Q의 부분집합인 거지. 둘 다 만족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P하고 Q가 같다 이런 뜻인 거지. 그러면 이 중에서 누구랑? R이랑 똑같은 애 찾아라 이런 뜻인 거야. 똑같은 애가 누구야? T, P, Q잖아. 몇 개? 3개. 좀 더 뭔가 심오한 색이 오는 것 같아. 헷갈린. 그러니까 이걸 좀 그런 얘기야. 이거 딱 이거면 끝나. 주춤밥필. 오래 쓰셨나 봐요. 뭐라고? 주춤밥필. 이거 주춤법필 한 15년 됐지. 내가 이렇게 알고 있지. 근데 좌우명 이상한데? 주춤법. 네 좌우명이 뭐야? 근데 주춤법필이요. 그게 뭔데? 받아서 뭔데 뭔가 멋있어 보여. 그건 또 주어 뭐예요? 주면 중문 받으면 비교. 필착 같은. 너 선생님이 그것도 모르겠어 근데 이거를 주춤법필 나중에 시간이 지나자 그럼 니네들은 이상하게 주파 주필 받충 이렇게 경험을 했더라고. 안돼 주춤밥필. 야 그게 근데 자연스럽지? 야 이렇게 생각해. 안돼. 지읒 다음에 뭐가 나와? 시. 시 아니 그거는 주팅. 주팅? 주필. 자취. 주춤만. 주충 받필. 참 주충 받필. 아 헷갈렸어 머릿속에. 모음으로 외워 우와 우와. 우리가 푸라고 외우고 하는 거잖아 모음으로 외우고 있지 자 너희들의 머리를 테스트해 보겠어 내가. 하지 마세요. 이미 아시지 않으세요? 오늘 테스트하고 오늘 배우고 오늘 테스트한 건 재미없지. 주춤밥필. 막 함수 막 나중에 뒤에 가서 막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하고 갑자기 물어볼 수 있다. 다 달라 주춤밥필. 항상 긴장해. 아까 봤잖아 앞타임에도 지금 막 앞으로 뒤로 가요. 털리니까 지금. 주춤.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자, 딱
딱 한 가지 주충법필 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관한 문제들은 그동안 너희들이 해왔던 참인 명제를 가지고 걔를 진리법 사이의 포함 관계를 바꾸고 그걸 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가는 그 과정들을 그래도 그동안 그래도 지난 시간에 수업하고 숙제하면서 좀 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감이 왔을 거란 말이야. 그럼 거기다 뭔가 한 가지 더 얻는 거야. 그러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딱 하나 참인 명제만 찾고 나면 그 다음에 찾는 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거란 말이지. 그 3단론법이라는 게 조금 우리가 오늘 처음 배워서 좀 헷갈릴 수 있긴 하겠지만 아주 심플하게 가자고. 머리가 좋으면 수학을 잘한다. 수학을 잘하면 공부를 잘한다. 그럼 공부를 못하면 머리가 나쁘다. 그렇지. 그래서 명제와 대응 명제는 무조건 참이더라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똥을 몇 번 차례. 10번. 고민되네. 고민해주세요. 고민 끝. 안돼. 증명법. 와. 뭐예요? 증명, 증명병? 증명법. 자, 수학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증명하는 방법을 중학교, 고등학교 통틀어서 총 3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는 배운 적이 있었어. 그게 뭐였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직접 증명이라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완전 중요해요.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거. 그래서 수학에서 저 직접 증명을 할 수 있는 건 0.1%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쉬운 것들만 할 수 있고 조금 어려워지면 저 직접 증명을 증명할 수 없어져. 그래서 지금 직접 증명의 반대가 뭐겠냐? 그렇지. 뭐 똑똑해. 근데 이 간접 증명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2가지로 케이스 분류해서 첫 번째가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대우 명제 이름부터 증명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중에 수1에 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있어. 이런 거야. 이거는 수학에서 들어보지 않았을 거야. 국어에서 들어봤을 거야. 귀납의 반대가 연역. 연역. 연역의 반대는 귀납. 해서 그래서 그거를 국어에서 들어봤을 거야. 그럼 연역이 뭐냐? 귀남이 그 소크라테스. 그럼 이 귀납은 뭐야? 가까운. 그거 그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 머리가 일반적인 사실에서부터 구체적 사실로 갈 것이냐? 맞아. 구체적 사실에서 일반적 사실로 갈 것이냐? 자, 일반적 사실이라고 하는 건 사람은 죽는다. 구체적 사실은 세종대왕도 죽었고 이순신도 죽었고 유관순도 죽었다. 사람은 죽는다? 봐봐. 유관순도 죽었고 이순신도 죽었고 세종대왕도 죽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세종대왕은 죽었지. 유관순도 죽었잖아. 이순신도 죽었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죽는 거야 라고 결론을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그 글을 써내려가는 방법의 차이를 귀납법과 연역법이라고 불러. 뭔가 되게 있어 보여 갑자기. 국어쌤. 자, 뭐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수1에서 우리 공부하게 될 거고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건 이 대우명제 증명법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해.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귀류법이라는 것도 돼. 좀 달라. 귀류법인데 조금 달라. 리을이야 리을. 귀류법. 자, 얘는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얘가 이제 고등수학 하가 시험 보면 돼. 즉 2학기 중간고사일 때 학교에서 주어지는 교과서, 학교에서 주어지는 프린트, 학교에서 주어지는 부교재에 나와 있는 이 증명 그냥 싹 외우시면 돼. 아주 심플해. 왜냐하면 얘가 시험지 나오거든. 학교 교과서나 프린트에 있는 걸 똑같이 내면 서술형으로 나와요. 다음 주어진 이 녀석을 증명하시오. 쉽죠. 근데 그 녀석을 조금 바꿔.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좀 이따 할 건데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여라. 이 증명법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녀석을 교과서에서 배웠어. 근데 시험 문제 나와.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오. 이렇게 바꿔서 나와.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면 서술형, 살짝 바꿔 나오면 객관식. 이건 시험 문제에 무조건 100% 다 나와. 모두 합격해서.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 외워야 되겠지.
물론 지금 외우면 너희들이 내년에 기억이 나? 안 나? 안 안 나요. 나. 그렇지. 지금 외울 필요 없어. 문장 풀면 돼.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 난 혹시 춥니? 에어컨 좀 끌까? 아 되게 막 움츠리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계속 요즘 냉방병 때문에 감기들 많이 걸려갖고 얘기를 해. 그럼 꺼도 돼. 아무튼 그런 녀석을 우리는 각각 대응의 증명과 귀류법이라고 불러. 근데 사실 귀류법은 조금 대응의 증명하고 좀 달라. 그래서 저 녀석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제를 하나씩 보여줄 거야. 이 녀석은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야. 오케이. 자, 일단 뭐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누구 기준인 거죠? 뭐라고? 누구 기준? 아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예제. 예제 말고 다른 것도 어려운 것들도 있긴 한데 예제는 별로 어렵지 않아. 자 봐봐. 예를 들어서 n 제곱이 짝수이면 n은 짝수이다 라고 하는 이 명제를 증명하고 싶었어.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자. n 제곱이 짝수래. 그럼 보통 짝수는 우리가 어떻게 놓지? 2k 뭐 이런 식으로 놓을 거 아니야? 그럼 n 제곱이 짝수라고 했으니까 얘를 증명할 건데 n 제곱 대신에 얘를 2k라고 놨어. 그러면 이제 뭐가? n이 짝수를 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n은 뭐가 돼? 루트 2k가 돼. 그렇다면 얘들아 루트 5는 짝수야 홀수야? 루트 5는 짝수야 홀수야? 루트 2는? 얘들아 짝수하고 홀수가 어디서 따지는 거야? 자연수에서 따지는 거야. 근데 얘가 자연수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하는 게 좀 머리 아파져.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봐봐라. 잠깐만 칠판. 여기 나오는 이 명제의 가정은 뭐야? n제곱이 짝수이다가 가정의 결론은 뭐야? n이 짝수이다. 그럼 이 녀석의 대응 명제 찾으면 뭐가 되겠냐? n이 짝수가 아니면 즉 n이 뭐면? 홀수이면 n제곱이 짝수가 아니다. 그럼 n제곱이 홀수이다. 아, 이 녀석의 대응 명제를 찾게 되면 n이 홀수이면 n제곱이 홀수이다 라고 하는 이 녀석이 이제 대응 명제가 된 거야. 자, 그럼 볼까? 그럼 홀수는 우리가 어떻게 놓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잘 봐. 어차피 홀수란 녀석은 2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애들인 거지. 근데 요 n이 2k 플러스 1로 놓을 것이냐 2k 마이너스 1로 놓을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 이걸 가지고 또 장난질 치는 문제들이 나와. 블랭크 한다. 그러니까 2k 플러스 1인지 2k 마이너스 1인지. 근데 홀수를 니한테 야 얘들아 홀수를 원선할법을 불러!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하는 거야? 1, 3, 5, 7, 9 갈 거지. 그럼 잘 봐. 얘가 1, 3, 5, 7, 9가 되려면 K가 뭐가 돼야 돼? 0, 1, 2, 3, 4 이렇게 가야 되지. 근데 얘가 1, 3, 5, 7로 갈 거면 K가 뭐가 돼야 돼? 1, 2, 3, 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네모 박스가 쳐있고 여기다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 K가 아닌 정수면 2K 플러스인 거고 0부터 시작해서 그럼 이때는 K가 뭐가 돼야 돼? K가 자연수라고 하게 되면 2K 마이너스 이렇게 써지는 뜻인 거야. 오케이? 왜냐면 1, 3, 5, 7, 9 1부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1을 넣으면 K가 뭐여야 돼? 얘가 1 되려면 K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는 거니까 0, 1, 2, 3, 4를 넣을 수 있는 게 0. 근데 얘가 1 되려면 K가 뭐면 돼? 1이면 돼. 그래서 K당은 자연수만 넣을 수 있다. 얘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될 것이냐 차이점이 생긴다는 뜻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n을 2k-2라고 할게. 그럼 k는 뭐가 되면 돼? 자연수면 돼. 이제 끝났어. 잘 봐. 잘 봐. 자 n 제곱을 해. 그럼 얘가 2k-1의 제곱이랑 마찬가지지. 그럼 전개니까 뭐가 돼?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라 쓸 수 있나? 맞아? 잘 봐.
자, 얘가 뭐야? 이만큼은 무조건 짝수지. 2 곱하기 뭐라고 돼 있으니까 짝수지. 거기다 1을 더했어. 그럼 뭐야? 아, n이 홀수니까 n제곱 홀수네. 그럼 얘 뭐야? 이거 이제 참인 명제잖아. 얘가 참이니까 이 녀석의 대우 명제인 얘도 참이다. 증명 끝. 이렇게 나온다. 얘가 참이고 오케이? 그럼 얘가 참이고 오케이? 얘랑 얘랑 무슨 관계? 자, 얘가 참이면 얘도 쉽지?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나온다? 잘 봐. n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이 3의 배수이다를 증명하시오. 이렇게 문자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하면 돼. 3의 배수 아닌 건 어떻게 표현해요? 야, 그럼 3의 배수 어떻게 표현해? 3의 3K. 그럼 3K, 3의 배수 아닌 건 뭐겠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네. 그럼 얘를 제곱한 다음에 3으로 묶은 다음에 뒤에 뭔가가 있으면 이만큼의 3의 배수 얘가 남았으니까 3의 배수 아니네. 얘랑 하는 방법이 똑같다고. 얘는 2의 배수니까 짝수 홀수라고 말을 했을 뿐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n제곱이 2의 배수이면 n도 2의 배수이다지. 그러면 여기를 반대로 바꾸면 n이 2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이 2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2로 뭔가 묶었을 때 나머지가 생기면 2의 배수가 아닌 거잖아. 그럼 또 3의 배수 똑같은 만큼 하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대충 이래. 표정을 봐가지고. 표정도 아주 똥심 표정을 해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한테 전달을 하지만 내가 만든 건 아니잖아. 왜 나한테 그런 표정을 들려주지? 내가 뭐 너희들한테 잘못했니 지금? 짠데요. 뭐라고? 자. 누구야? 이름부터 별로야. 기억나요. 자, 귀율법. 이란 녀석은 어떤 명제를 증명할 건데 일단 봐봐. 땡땡. 결론을 부정하여. 결론을 부정하여. 나중에 또 다시 불러주세요 한 거지만 빨리빨리 받아 적어.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의 모순임을 밝히는 증명법. 뭐랬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혹시?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의 모순임을 보이는 증명법. 가정이 무슨 가정 의예요.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이 모순임을 보이는 증명법 그냥 써 그냥. 자, 그러면 이 귀류법의 가장 대표적인 녀석은 교과서에 얘가 나와.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자, 그럼 여기서 결론이 뭐야? 맞다. 뭐랬니? 결론이 뭐야? 결론이 뭐야? 무리수가 결론이야. 그럼 무리수를 부정할 거야. 그럼 무슨 뜻이야? 무리수가 아니다, 유리수이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러면 얘를 증명할 때 루트 2가 유리수라 가정하자. 그럼 유리수가 뭐니? 분수가 들었으니까 정수야? 아, 유리수야? 진짜? 확실해? 진심? 그럼 이거 분수야 아니야? 이거 분수야 아니야? 아니에요. 분수 아니야? 맞아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라면 어쩔 거지?
이건 분수야 아니야? 맞지? 근데 이게 유리수야 아니야? 아니에요. 분수 나타낼 수가 유리수라고. 분모와 분자가 이게 모든 정상. 수들이 정수분의 정수꼴이야. 그냥 아주 쉽게 가면 정수분의 정수. 근데 분모는 뭐하는 정수? 영하는 정수. 오케이? 그러면 얘가 유리수라 했으므로 루트 2는 A분의 B고 A하고 B는 서로 소인 자연수 즉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맞지? 자 이런 상태에서 뭐 할 거야 이제? 양변체. 제곱 양변체고. 좋은데? 제곱 자 제곱하면 좌변 뭐네? 2는 2는 A 제곱 A 제곱분의 B 제곱 B 제곱. 그럼 이 녀석을 다시 쓰면 B 제곱은 2A 제곱. 야 잠깐만. B 제곱이 2 곱하기 A 제곱이래. 그럼 B의 제곱의 정체가 뭘까? 2 짝수? 그렇지. 짝수. 2 곱하기 뭐 여태까지 했잖아. 짝수. 짝수? 짝수 자 B 제곱이 뭐라고? 짝수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B 제곱이 짝수이므로 B는 뭐다? 짝수이다. 근데 원래는 교과서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왜냐하면 해놓고 얘를 여기다 쫙 갖다 쓰는 거야. 와 그게 원래 풀 증명이에요. 시험 때 저거 왔으면 틀리는 거 네. 시험에서 만약에 루트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부분을 안 써주면 점수가 감점이에요. 이 이유까지 다 써줘야 돼. 다음에 가지 말까? 자 그럼 봐봐. 봅시다. B가 짝수라고 했지. 근데 이제 B가 짝수가 됐으니까 B를 뭐라 쓸 수 있어? 2K라 쓸 수 있잖아. 여기까지 했으면 끝난 거야 이제 잘 가. 자 그럼 B에다가 2K를 집어넣어. 그때 C가 어떻게 돼? 4K 제곱 4K 제곱은 2A 제곱. 그러니까 얘가 A 제곱은 뭐래? 2K 제곱을 쓸 수 있지. 와우. 와우 진짜 우와 자 그때는 A 제곱이 뭐야? 짝수 한 번 더. 잠깐만 끝. 아 근데 A하고 B가 뭐랬어? 자연수 무슨 자연수? 서로 소인 야 근데 A도 짝수, B도 짝수. 그럼 서로소가 돼 안 돼? 안 돼요 아 따라서 이 서로 소임의 모순 생겼으니까 유리수라는 가정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래서 무리수가 맞다 이렇게 증명하는 걸 교육을 한다. 와 그런 것 같아요. 왜? 집에 가고 싶어요. 너무 증명이에요. 엄마 보고 싶어요. 너무 증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 이렇게 됐으니까 A 제곱이 짝수이므로 A도 짝수이다.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증명했기 때문에 증명 안 해도 되는 거야. 여기서 보였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A와 B가 뭐임에? 서로 소임에 모순이 되더라.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나이스. 루트 씌워줘서 무리수. 그럼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면 뭐란 뜻이야? 무리수 무리수이다. 루트 4는 이지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럼 이제 똑같이 나와. 자,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그럼 어떻게 해? 루트 3이 유리수라 가정하자. 그럼 루트 3은 A분의 B 양변 제곱. 그러면 3은 B제곱은 3A 제곱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B제곱이 뭐란 뜻이야? 3의 배수네? 3의 배수니까 B도 3의 배수가 돼야 되겠네? 그럼 또 B에다가 3을 집어넣으니까 왜냐면 여기가 B제곱은 3A 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B가 3의 배수니까 B에다가 3K 그럼 갖다 집어넣으면 9K 제곱은 3A 제곱 그랬더니 A 제곱이 또 3K 제곱 그럼 A도 3의 배수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서로 소임의 모순이니까 아 얘도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증명하면 된다는 뜻이야. 크리는 알아. 나 혼자 떠들고 있는 거야. 난 다 아는데 진짜. 이해는 되는데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이해는 되는데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원래 그러잖아. 들리는데 3개월, 말하는데 6개월.
9개월. 그래서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나갈 거예요. 아 문제 보고요 한자 필요 없어. 부대식이구나.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숙제는 개념 원리 83페이지까지. 83. RPM은 48페이지까지. 48이요? 네, RPM 48이요. 48페이지. 원래 여기가 좀 많아요. 뭐라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많아요. 뭐가 많아? 일단 문제 많아서. 진짜 뭐가 많아? 문제 쩍네요. 얼마 안 돼? 야, 우리 RPM 지난번에 유형 몇 번까지 시켰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8번까지 줬잖아. 근데 오늘 몇 번까지? 여기 내용이 말고 개념 내용이. 왜? 그냥 이게요. 네. 아, 문제가 많다고? 내용이 많아. 내용에 비해. 네. 난 지금 니네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 내용에 비해 문제가 많아. 아니. 근데 그냥 유형 좀 하는데. 내가 48페이지까지 했잖아. 그럼 48페이지까지는 어디 있겠어? 유형 18번까지겠지. 아니다. 수 또는 시 유형 17번까지다. 오. 세 문제 찍었네. 예. 자, 그 다음에 개념 원리에서 뒤에 연습 문제 있잖아. 단원마다 있는 거. 스텝 2 빼고 푸세요. 네, 지금부터요. 실력 없어 안 해요. 네, 그럼 실력도 안 해도 돼요. 아, RPM은 다 푸시고. RPM은 다 푸시는데 그 개념 원리에 보면 그 뭐야. 그 뒤에 그 뭐 중단원 평가 이런 데 있잖아. 거기 보면 스텝 2 연습 문제에서 스텝 2 내 말 좀 들을래?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니네끼리 얘기하니까 내 목소리 계속 커지잖아. 나중에 무슨 말이에요라고 하지 말고 내 말 들어. 자, 다시 이 개념 원리 연습 문제 풀 때 연습 문제 보면 스텝 1이 있고 스텝 2가 있고 뒤에 실력업 이렇게 있을 거야. 스텝 2부터는 풀지 마. 스텝 1까지만 풀란 얘기야. 연습 문제에서. 오케이? 되셨나? 자, 그렇게 해서 숙제를 조금 줄여주도록 할게요. 스텝 2하고 실력업은 엄만 빨리 줘도 시간을 되게 많이 줄걸? 체감상 반이 줄었어. 거기가 숙제할 때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뜻인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오늘 여기가 숙제가 나갔지. 그럼 이 다음 시간에 숙제 해갖고 올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질문을 받아주겠지. 그럼 다음 주로 나갈 때는 또 실력업하고 스텝2를 또 빼. 대신에 오늘 거에 실력업하고 스텝2 오늘 다음 시간 숙제로 풀겠다는 얘기야. 질문을 받고 난 뒤에 풀면 조금 더 수월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 됐나?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RPM에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봅시다. 43페이지. 그 선생님이 뭔가 너희들하고 농담하고 장난하고 할 때 니들끼리 얘기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해, 그지? 근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뭔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할 때는 니네끼리 대화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니네끼리 대화하는 소리가 계속 내 귀에 들리거든. 그럼 그보다 더 크게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져. 그러면 니네 나중에 못 알아들어. 그 다음에 나한테 또 설명하는데 또 야, 그 선생님 뭐 했냐? 뭐 했냐?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해. 그럼 또 설명을 또 못하더라고. 그런 거니까 농담할 때 분위기와 수업할 때 분위기, 내가 뭔가 전달할 때 분위기 조금 구분해서 니네끼리 얘기를 하자고. 오케이? 그래서 조금 얘기를 세게 한 것 뿐이야. 뭐 하나만 아니야. 표정 얼룩하시고 왜 얼굴에 왜 눈치 보고 막 그러고 아유 왜 그래. 자, H15 볼게요. 너는 수업하면 갑자기 왼쪽을 왜 아니 켜고 이거 안 끼면 안 되는데. 여태까지 안 켜고 뭐 어떻게 수업을 해? 아 이거 불편해가지고 빼고 있다. 안 끼면 안 되는데 수업할 때 여태까지 안 끼고 있다가 이제서 갑자기 뭐 서클렌즈야? 좀 이따 데이트가? 좀 눈이 더 커지고 이뻐져야 돼? 그게 아니라 이거 안 끼면 안 돼. 근데 지금까지 수업한 지금 수업을 3시간 넘게 아니 했는데 근데 거짓.
아침에 하고 갔다 와서 끼고 있다가 너무 오래 껴서 아파가지고 뺐는데 잘 보였어요. 증명 실패. 빵점 안 끼면 안 돼? 근데 지금까지 불편해서 안 꼈어. 나 수업했는데. 선생님 근데 유형 9번부터 아니에요? 8번까지 숙제였으니까. 아, 유형 8번까지 숙제였었어? 네. 유형 9번부터야? 네. 그래? 212번 사실 좀 풀고 싶지 않았어. 너무 문제가 녹아나가. 자, 213번. 자, 다음 중 그 여기 참 근데 번호가 자, 여기 참이래. 그럼 뭐 하는 얘기야? P이면 Q이다라고 돼 있어. 그럼 이 녀석의 여기 참이려면 집합사의 평형이 어떻게 됩니까? Q가 P의 부분집합인 걸 찾아라 이런 뜻인 거야. 여기 참인 거니까 얘가 참이 아니라 Q이면 P를 찾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얘가 참이면 돼? 안 돼? 지금 얘가 참인 걸 물었지? 근데 얘가 참이면 돼? 안 돼? 상관없는 거야. 신경 꺼. 알겠지? P면 Q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신경 쓸 필요 없어. 내가 얘기했잖아. 봐봐. 얘가 명제고 얘가 영명제야. 그러면 이 역과의 관계는 얘가 참이고 얘가 참, 얘가 참이면서 얘가 거짓, 얘가 거짓이면서 얘가 참, 얘가 거짓이면서 얘가 거짓. 네 가지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린 얘가 참인 얘하고 얘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그런 거니까 그냥 Q가 P의 부분집합인 것만 찾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찾는 건 여러분들이 찾으시고요. 패스. 자, 그 다음에 276번으로 가봅시다. 두실수 xy에 대하여 명제 x 플러스 y가 ab보다 작다이면 x는 3보다 작다 또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차를 대독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봐봐. x 플러스 a y가 a 미만이면 x는 3 미만 또는 y는 마이너스 1 미만. 그럼 a다 뭐 집어넣는 거야?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 녀석이 뭐? 대우로 가는 거야. 그럼 얘의 부정은 뭐야? x는 3 크거나 같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면 x 플러스 y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뀔 거야. 그지? 맞지? 그럼 봐봐. x 플러스 y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 2. 자, 그럼 a가 될 수 있는 값은? a는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아무거나 적으면 되는 거야.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럼 이렇게 된다. 그치? 오케이? 자, 280번. 자, P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not R이다가 모두 참이래. 자, 명제 연결하자. 뭐가 보여? P이면 Q이고 Q이면 not R이다. 그럼 이거를 반대로 바꾸면 R이면 not Q이고 not Q이면 not P다. 이 안에서 범위 다 나올 거야. 쉽지? 준이세 어디? 자, 그 다음에 아니지.
괜찮으세요? 딱 저기를 기점으로 영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저기 영상이 안 나와. 너 안 나온 데서 하는 거야. 아, 아, 내가 영상 나온 데서 뭘 수 있잖아. 내가 무슨 뭐 그 뭐지 그 식당 앞에 파는 그 뭐야 바람 그것도 아니고. 어?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어. 봐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아, 오늘 진짜 판서 근데 왜 이러니? 슬기만. 근데 이건 되는데 뭐가 안 된대? 충분 조건은 안 된다 이런 뜻이야. 그게 얘가 무슨 뜻인 거야? 이건 칠판. 자, 일단 필요 조건 나왔어. 그럼 주어 받아. 받아요. 누가? 주어가. 주어가 누군데? P가 받아. 누구한테? Q한테. Q한테. 그럼 얘가 참이 된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럼 얘가 참이 된다는 얘기는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이 뜻인 거지. 근데 만약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된대.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 P이면 Q에다가 참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안 되도록 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PQ 사이의 관계를 찾아라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만 칠판 봐. 일단 얘는 무조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Q가 P의 부분집합인데 만약에 P가 Q의 부분집합도 된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P하고 Q가 서로 같을 거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지. 근데 얘가 안 돼. 그럼 이게 되는 거니까 아 같지 않은 Q가 더 무조건 더 P보다 작은 상황을 찾아라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이런 상황을 찾아라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 야 이거 같은 상황은 없다 문제 보기에 이렇게 되는 상황은 하나도 없어. 그 5개 중에. 그래서 그냥 요거 찾으시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집합 원소 싹 찾으면 돼. 이거는 P나 Q는 필요 충분 그거예요. 네, 둘 다 되면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사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번 같은 거 봐봐. 2번 하나만 살짝 볼게요. 자, P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 있고, Q는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 있어. 그럼 얘는 좌표 평면 좀 생각을 하셔야 돼. 자, 봐봐.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대. 무슨 뜻이야? X가 1 때는 얘보다 오른쪽을 뜻하는 거야. 그 다음에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무슨 뜻이야? Y가 1 때는 얘보다 위쪽을 뜻하는 거야. 둘 다 만족하는 거니까 여기가 되겠다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그런데 저기 나오는 저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녀석은 얘를 Y는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얘가 이렇게 생긴 직선이 나오고 얘보다 위쪽이 다 되는 거야. 이게 Q야. 그럼 P하고 Q 중에 누가 더 큰 집합이야? 그래서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저 2번 같은 경우는. 얘는 저거를 한 좌표평면 그린 것보다 따로따로 그리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니? 이렇게 놓고 P Q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니? 그래야 구분하기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얘들아, 네. 그치? 나도 좀 얘기하자고. 성적판 열렸다고. 나도 좀 열렸으면 좋겠다.
이만큼만 됐습니다. 그렇게 다니시면 되지 않아요? 그럼 깔창 이만큼 들고 이렇게? 그 정도면 몇이에요? 내가 지금 80이니까 90? 이 정도 되면 한 80, 한 7, 8 정도 되지 않을까? 내가 무섭다고? 키 크니까 무서운데요? 그럼 키가 작아지면 아무 더 재밌어? 더 웃겨지나? 야 키가 커지면 무서워진다? 그럼 키가 좀 작아지면 근데 그러면 키 작으신 분들은 칠판 쓰기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아래 아 쓰시면 이 칠판 높이가 좀 달라. 어. 이 여기 할 때 여기 보면 요 선 있나? 여기 선 보여? 이게 원래 칠판 높이였었어. 근데 내가 좀 낮아갖고 올려달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뭐 개인 맞춤 서비스. 생각해보면 이게 한 10cm 정도, 10cm 이상 올라간 거거든? 한 15cm? 그럼 15cm 칠판 나왔으면 여기까지밖에 안 됐단 말이야, 칠판이.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나는. 이게 진짜 밑에 쓰려면 진짜 이로 썼어, 그때는. 왜냐면 얘보다 10cm가 더 내려가면 여기다 써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다가 좀 높인 거지. 몇 년 전에 올라왔어요? 뭐라고? 몇 년 전에 올라왔어요?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꽤 많이 자, 아니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가 아니라 내가 처음 근무한 게 여기가 아니라 저쪽 건물에 있다가 여기를 처음 이제 세팅하면서 일로 왔는데 너무 낮아갖고 올려달라 해갖고 올린 거야. 아무튼 그런 걸 내가 궁금할 필요 없고. 그러면 내가 재밌니? 맨날 재밌냐고 물어보면 재미없다고 해서 묻더라. 그러면 재밌다 해주고 야 도대체 재미없는데 왜 웃는 거야? 야 아 재미는 없는데 웃겨. 다르죠 근데 달라? 다르니까 껌이랑 인터레스팅이랑 다른 거야? 재미가 없어서 재밌어요. 어? 쓰는데 다르면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약간 하우스하고 홈 같은 그런 느낌이야? 영어까지 맞아. 그냥 국어 선생님 하시면 야 내가 하우스라는 단어와 홈이라는 단어 아는 게 그렇게 오할 정도가 대학 나왔다고. 무슨 차이죠? 뭐라고? 무슨 차이죠? 하우스는 건물이고 홈은 가정. 야 여기서 내가 지금 너희한테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야. 지금 이 하우스하고 홈 때문에. 와 진짜 내가 야 그냥 영어 선생님 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난 새끼들 진짜 와. 하우스랑 홈만 같이. 1일 변사. 이야. 야 내가 그렇게 안 보이다가 대졸자고. 나 대학원도 나와서 석사라고. 이야 내가 하우스하고 홈을 안다는 사실을 너희들한테 이렇게 왜? 조원쌤 그말 해줬었죠. 뭐라고? 아니 그 동물원에 원숭이였나? 그거 보여주시 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내가? 아니요. 원숭이? 원숭이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해. 진짜 무슨 약간 관람하는 자세로 보지 말라고 맞아. 그 아, 지금 여기는 어디? 강의실이야. 연극 무대 아니야 얘들아. 1인극 무대 아니다 얘들아. 착각하시면 안 돼. 하셔도 잘 되는데. 조용히. 자. 야, 내가 여기다 하우스하고 홈을 스펠링으로 쓰면 아주 난리 나겠는데 지금. 저 위에다가 바니까. 하우스는 홈이 아니다. 자 봅시다. 진실의 방을 따라가는 거 아직 발 안 했는데 왜 지금 진동하느라 바빠고 그걸 할 수가 없어. 좀 미뤄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라고? 아 금요일까지 다 끝낼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금요일에 시험 길게 볼 거잖아. 시험 볼 때 한 번씩 부르라고 얘기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나중에 변명이 있을 수 있겠네 뭐라고? 제가 불려나갔어서. 진짜? 좋았어 그림이 민켰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까먹었어요. 풀자는 거. 자, 봐. P하고 Q하고 무슨 관계? P하고 Q하고 무슨 관계? 두 점에서 아무 관계 아니지. 아무 상관없는 관계. 포함 관계 대한데 안 되죠. 아무 상관 없는 관계. 아니 물어보니까 뭔가 있을 것 같아. 아, 내가 물어보는 질문 항상 답이 있을 거라는 걸 고정한 점 버리세요. 자, 그럼 P하고 R하고 무슨 관계? 아무 관계 아니다. 서로 P하고 R하고 서로서. 그럼 P는 누구의 부분 집합? 아래요. R 여집합의 부분 집합. 그럼 R은 누구의 부분 집합? 말고 피해요. P의 여집합.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명제 뭐? P이면 나날. 나 R이다. 그럼 여기서는 R이면 R이면 나 P. 나 P. 자, 그다음 P하고 Q하고의 관계. 뭐 했었지. 그럼 Q하고 R하고의 관계. R은 Q의 부분이죠. R은 Q의 부분 집합이겠네. 맞지?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명제 R이면 Q이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만들 수 있는 Q의 여집합은 R 여집합의 부분 집합. 그럼 얘는 어떤 명제가 만들어져? 나 Q이면 나 R. 우리 찾아. 그럼 답이야. 자, 그럼 봐봐. 얘로 보자. Q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하죠. 자, Q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했어? 여기 Q가 지금 줬어? 받았어? 받았어. 받았으면 뭐? 필요. 그럼 쟤 다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럼 그 중에서 다 고르시면 된다는 거야. 지민아, 표정 좀 풀어. 응? 없으면 안 되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챙기고. 자, 292번. 자, P는 마이너스 1 이상 2 미만, Q는 A 이상, R은 B 이하? 맞나? 이상해. 오, B 이상이네. 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그럼 어떤 명제가 참여?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P이면 Q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니까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R이면 P. 자, 그러면 누가 제일 째가는 집합? R. R이 누구의 부분 집합? P는 Q의 부분 집합. 자, 수익성 그려. 자, 일단 P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여기 2까지. 여기 P. 근데 Q는 여기 0부터 시작해서 여기 B까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 R이구나.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B는 뭘 맞춰가면 돼? B는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B의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R은 뭔가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러면 뭐래? Q는 A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럼 A가 어디 있으면 돼? 이쪽에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 그럼 A는 뭘 만족하면 돼?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A의 최대값? 자, 선생님 296번까지만 풀 거야. 이 증명은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는 거라서. 자, PQR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어떤 명제가 참? P면 Q이다. 자, 그 다음 not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R이면 not Q이다. 다음 명제 중 반드시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돼? 벤달그램 그려. 잘 봐.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 P는 Q. Q의 부분집합. 그럼 R은 맞아, P. Q 여집합의 부분집합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전체 집합 U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Q가 있으면 요 안에 쇼크하고 P가 싹 들어간다는 뜻이지. 맞지? R은 어디 있어? Q랑 서로 쏘면 돼. 그럼 R은 여기 이렇게 있어. 자, 그럼 여기서 다 만들어. P하고 R하고의 관계. 그럼 P는 누구의 부분집합? R 여집합의 부분집합. 그럼 어떤 명제가 참? P이면 나다. 그럼 이 녀석의 대응 명제는? R이면? 그럼 Q하고 R하고의 관계는 문제 줬고 P하고 Q에 관한 관계도 문제 줬잖아. 그럼 여기서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이거랑 보기 중에서 답 찾으면 된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됐나?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수업 진도 나가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숙제는 금요일까지 해갖고 오시면 돼. 오케이? 자, 지금부터 문제를 푸세요.